더 유리합니다, 우세합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론 조작을 하죠. 이거를 대개 이쪽에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고 그 반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여쭤봐가지고 이런 한쪽의 의견이 아주 우세하다라고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와 다음에 실질적인 부정선거 조작과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그 주장을 음모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음모론으로 치부를 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뭐를 동원해서 미디어를, 매스미디어를 동원해서, 레거시 미디어를 동원해서 그 한 세트로 굴러가는 것이 부정선거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각 차례 걸쳐서 계속 얘기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좋냐 하면 가장 고급 정보를,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라는 분들 시간 순서로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데서 확 대응이 됐습니다. 자기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부정선거를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 분은 부정선거를 몸소 겪었고 자기 그 우파 내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가장 정확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도 대한민국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을 계몽시켰죠. 근데 그 계몽되기 전에 누가 계셨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셨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자가 들어가는 무려 세 분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부정선거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정선거는 여기 선관위가 내통을 해서 도와주는 그 본인 말고 그 앞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동원이 되는 여론조사, 다음에 언론기관들이 동원이 되는 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우리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 음모론으로 만드는 그런 언론조사까지 다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나오고 KBS에서 2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방송 대상을 2번이나 받은 특종 기자입니다. 특종 기자를 하고 7시, 8시, 9시 뉴스 앵커를 했고요. 심야 토론 앵커도 했고 워싱턴 특파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다음에 거기를 다 한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당 대변인, 당 원내대변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하는데 한 당에서 한 10명씩만 뽑아요. 근데 4년 동안을 계속 그 상을 찾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기가 무섭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은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시지만 반쯤은 저 또라이 같은 놈은 여기 왔네, 이래서 완전히 저를 멸시하는 눈소리를 보내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무서우면 메신저를 오염시켜라,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예, 공산주의 얘기하니까 갑자기 지금 갑자기 듣게 된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이 민주당에서 모 후보의 아들을 헌담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예. 그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이 도가 지나치면 우리나라에 그거 없어도 도가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모욕법도 있고 명예훼손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 흉을 보면은 처벌하는 법. 이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18도 마찬가지예요. 5.18에 대해서 비판만 하더라도 처벌받게 하는 5.18 특별법도 굉장히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 오늘 양상 사전 투표하면서 많은 부정선거의 양상이 드러난 걸 보셨고, 이서진 학생, 모습 같은 이서진 학생을 비롯한 그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수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와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싸우실 텐데, 부정선거를 갖고 싸울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관문을 지나야 하는데, 세 가지 관문을 하나하나 열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친한 친구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가족들에게 얘기할지라도 첫 번째 부딪히는 난관이 뭐냐면, 야,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장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고무신 막걸리를 사줬어요. 그 다음에 매표를 했습니다. 자, 릴레이 투표, 매표, 이렇게 이거 갖다가 집어넣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막걸리를 사주고 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라면 그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야,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에 있는 부정선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정보 고속도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뚫려 있는 랜선으로, 또 무선 인터넷으로 어디 가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또 지금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이것은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던 건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 프로그램, 전산, 이런 것을 최첨단 디지털 술법들을 이용해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이 싸움입니다. 전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옛날 부정선거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고, 깨인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신세대일수록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타파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연관되는 얘기긴 하지만 두 번째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부정선거 막으려고 참관인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짰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아니 지금 제가 기자할 때 인터넷 뱅킹 해킹을 특종 보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2개를 만들었어요, KBS에서.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마음먹은 것은, 해커들의 장난, 해커들의 수법은 우리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는다. 그리고 랜선은 해커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해커들한테 부탁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랜선으로 0과 2를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보내는 신호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랜선을 100만 명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선거 수법을 막을 수 있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100만 명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 요즘엔 옛날에 랜선이라고 했었지, 지금 정말 무선으로 하거든요. 무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100만 명, 1000만 명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우리가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휘청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의 수법을 아는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그 컴퓨터로 세지 않아요. 컴퓨터가 얼마나 충직하고 정확한 기계입니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까 전학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을 즉시 전자개표기예요. 전자개표기인데 지금 우리가 전자개표기로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르냐? 투표지 분리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장난을 놓은 겁니다. 뭐냐면, 법을 찾아보면 전자개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자개표기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같이 작은 규모의 선거에서만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전자개표기는 이 대선, 총선, 뭐 지방선거 다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이면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그 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지금 부정선거에 쓰는 것은 전자개표기가 아니야. 이것은 투표지 분리기야 라고 눈 감고 아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컴퓨터로 이용이 되는데, 컴퓨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가 개발한 가장 빠르고 충직한 기계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컴퓨터는 뭐로 구동이 됩니까?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 그래서 이 컴퓨터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시키면, 우리 저 장지원 박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고도로 앞장서 고도화된 수법으로 부정선거를 실행하라 라고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정교한 프로그램대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그런 부정선거를 수행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모 후보가 이런 얘기 앞다퉈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뭐 몇 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박수 칠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오늘 있었던 많은 아날로그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들, 서서 한 2시간 전에 있었는데 2시간 뒤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옷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2번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들어가면 안 돼요. 중국 사람, 만약에 이 사람 중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은 지방선거에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선에 들어가서 막 찍는데 이 사람이 주요한 사람이라든가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막 투표하고 그러는 것을 눈으로 봐서 손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부정선거를 적발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선거가 이번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내에 있는 단체만으로 부정선거를 수행할 수 없다. 왜냐? 막대한 자금, 막대한 돈과 기술과 설비와 인력과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국외에 있는 세력과 합쳐야 한다. 다국적 세력이 합쳐야 한다. 그때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나라는 중공을 얘기한 겁니다. 중공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공짜로 할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중공과 손을 잡고 그들의 부정선거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기에서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권을 나눠주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땅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땅을 사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돈과 인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행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든 부정선거의 수단을 통해서 당선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이 중국 사람이 왔냐? 이번에 온 미국의 그 부정선거 감시인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깜짝 놀래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당신들은 왜 그걸 모르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뉴욕에 중국 사람들이 많은 눈에 띌 것이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황인종이기 때문에 옆에 얼마나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우리나라 당토와 많은 제도가 중국인들에게 잡혀 있는 건지, 중국인들에게 의해서 야금야금 살아있는 채로 먹히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5년 전에도 계속됐고 그때도 젊은이들이 많았지만 오래 계시진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서진 양 지금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런 분들, 자유대학 또 EF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쁘게 강력하게 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장래가 밝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부정선거의 깃발을 들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롱할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또라이라고 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제 자신이 아주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싸우다 보면 그런 분별을 많이 당합니다. 이 사람은 또라이 아니야? 지금 계시는 전한길 선생님도 그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지켜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깃발을 들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그 들고 있는 깃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 깃발이 힘이 없을 때는 얼른 뒷사람이 가서 그 깃발을 더 높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에 나오신 전한길 선생님, 그 뒤에 또 이선생 학생,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또 이영돈 PD,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미국에서 온 그 국제 감시단, 그분들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또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기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 단계만 거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배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 저 사람은 바로 트럼프랑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과 워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는 단 있죠? 몰스탄 교수는 6개 국어를 하고 첼리스트예요. 음반도 냈고, 다음에 랭킹이 있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파들이 사랑하는 천재입니다. 그런 분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또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뚜렷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싸웁시다. 희망이 있어서 싸우는 거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싸워야지 희망이 힘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싸웁시다.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네. 그래요? 저는 눈이 살짝 감겨왔는데 여러분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신 것은 정말 사실 여기 과천 상간이가 되게 외져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도 여기 끝까지 안 오고 되게 외져 있어서 오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밤늦게 오신 거, 새벽에 오신 것은 정말 이번 기회에 선거를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대선이 진행되어 버리면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대선을 하고 그 다음에 불복을 하자,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정말 선택지는 없어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선택지는 없고 지금 대선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사전투표 기간도 이틀 동안만 해도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이미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거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선거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대선을 무조건 진행을 막아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나오죠? 피곤한가 봅니다. 네, 요즘 제가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의 대표인데요. 여기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 사람들은 다 청년들이에요. 뭐 20대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요즘 잠을 못 주무셔요. 왜냐면 자료 그 부정선거 증거 같은 거 채증하시고 정리하시고 컨텐츠로 만드시고 알리시고 이러느라 정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셔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싸우고 있고, 아까 민경호 전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희망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저도 지치실 때도 있고 뭐 두려우실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는 왜 이렇게 용기가 있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끝까지 싸우면 저는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서 이제 자유대학 대표님 대표님한테 마이크 넘겨주시나요? 네네. 마무리를 다 하신다는데 저한테 말씀을 또 어떻게 끊을지 모르셨나봐요. 네, 이선진 대표님이랑은 처음에 시국선언을 했을 때부터 완전 초창기 때부터 또 인연이 있는 친구인데, 여기 이선진 대표는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머리 스타일 되게 귀엽죠, 여러분? 자유대학에서 이선진 대표의 별명은 서울대 삐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삐삐. 뭐라고요? 되게 귀여운 머리 하고 계시고, 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앙선관위에 바로 달려온 이유는 여기에 있는 작자들한테 지금 선거는 굉장히 잘못됐고 조기 대선은 무효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온 건데, 아까 노트에 지나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근데 지금 저희를 우리 밤새도록 국민들에게 빽빽하게 고생하는데 싹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운동은 조기 대선 무효를 외치기 위해 모였는데, 그러면 이것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계속해서 부정선거 증거 채증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서울 지역 그 밖에 지방 지역에서 우체국과 지역구 선관위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철야라고 처음에 홍보가 돼서 오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승전결 중에 우리 지금 첫 번째 금요일 기, 토요일 승, 일요일 전, 월요일 결입니다. 맞을까요? 오늘 긴 라인이 조금 밤을 새실 분들은 저희 취약한 서울 지역에서 취약한 지역과 수도권 지역 말하는데 이곳으로 일단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취약한 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판교, 그리고 성남, 강남이 지금 장난, 지금 변호사분들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고양, 구리, 서양, 백현, 임해, 거의 다 분당 지역, 제 본가가 분당인데 분당에 거의 다 몰려있네요. 또 여기가 이재명 시장이 또 있었던 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밤을 새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 체증해 주시고, 오늘 별다른 기회 없다 하시면 오늘 쉬시고 내일 여러분 2시에 또 시청과 광화문에서 무료 집회가 있고,
끝나고 나서도 저희 여기서 중앙선관위로 또 집회할 건데 여러분 가져가실 건가요? 저희 우선 6월 3일 전까지 끝까지 싸워봅시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그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원천 무효! 선관위를 폐쇄하라! 지금까지 옆에서 주최하는 곳에서 자유학과 전영기 선생님 같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색을 가주세요. 저희 자유대학 인원들도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신다고. 자, 네, 안내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또 고마운 분께서 여러분들 외국부실까봐 김밥 100kg 또 보내주셨습니다. 밥한 주십시오. 우리나라하신 분은 계속 천막 있지요. 저 천막 있는 데 가면은 김밥이랑 그리고 아까 또 라면이랑 또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스낵 갖다 주신 분도 계시가지고 아마 현재 모임 우리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지방에 계셔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까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국민들은 오늘 깃발 있는 소금을 나눠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데 싸우는 데는 무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안내드린 대로 기성전결의 오늘이 긴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급한 게 뭐냐면은 강남 선도구에는 또 다른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사전투표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실이 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에는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강남 선도구 쪽에. 그래서 조금 전에 백제 선도구 쪽에 필요한 분들은 가서 좀 이렇게 방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행사는 조금 전에 끝난 걸로 하고 지금 오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밤새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계속만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계실 분들은 여기 계속 라면도 있고 하니까 자리 지켜주는 그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을 또 꺼야 되고 이런 상황인가 봐요. 우리 때문에 지금 그 늦게까지 불켜줬는데 일단 우리 경찰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 행사 끝났지만은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신 분도 계속 지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걸로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나는 꼭 할 말 있다가 한번 혹시 청년 뭐요? 애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현민 열사 필문입니다. 우리가 이 조작 선거에 대해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이 부정 선거가 조작 선거가 밝혀지지를 못한다면은 자유보수파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이 선거가 무참히 짓밟힌다면 대한민국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중국 아니 진북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이유는 우리가 누렸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안에서 자유와 투표, 번영 이걸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세대들도 우리가 똑같이 누렸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꿈을 크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되고 이 조작선거가 두 번 다시는 없어질 수 있도록 이 6.3 대선을 끝으로 부정선거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웁시다. 하나로 뭉쳐서 싸웁시다.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처럼 뭉치고 싸우고 이깁시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 전한길 쌤께서 목숨을 걸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그렇게 투쟁하겠다고 결연히 나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힘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광대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그동안에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YEFF에서 예쁘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그 짧은 시간에도 뭐 이렇게 그 부정선거에 관한 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쁘 많이 또 응원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이거 다 주되어 있는 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쁘 YEFF 한번 응원해 주시고요. 1분 우리 그 발언으로 꼭 청년 한 분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우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수의 목소리를 내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좌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인 이유는 좌우 상관없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없애러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대한민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대한민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그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 한눈에 보일 정도로 합리적인 의혹이 나와서 부정선거라고 지적을 했더니 저보고 부정선거론자라고 극우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게 극단적으로 지어친 사상입니까? 극단적인 건 누굽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조선인민공화국입니까?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공직선거, 국민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며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장의 등록, 변경, 해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정치자금의 수수 지출에 관한 보고, 감독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취와 정치자금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교육,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인 조직망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해당 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대부분 정부의 일반 회계 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이는 공정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적 투자로 관리된다.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구로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합니까? 자,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수많은 외세 침략, 고대부터 현대까지 거의 1000번 가까이 위협 속에서도 이 땅은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말과 이름을 빼앗기고 총칼 앞에 쓰러져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DNA,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온종일 정신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부정선거가 이 나라를 흔들어도 국민을 속이고 음모론자라며 손가락질하며 짓밟으려 해도 우리는 끝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쓰러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 민족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증명할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 성관이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에게 톡톡히 보여줍시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퇴장하겠습니다. 저는 선관위를 해체하라 하고 선창을 하면 해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선관위는 해체하라! 선관위는 해체하라! 선관위는 해체하라! 선관위는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 이제 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다고 했는데 집에 갈 길 또는 발길을 돌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감동적이면서도 참 애국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투표권, 선거 이 제도를 위해서 현재 오늘 받지 않습니까? 어제도 받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비록 과천 선관위가 지금 워낙 외딴 곳에 있어서 많이 오고 싶지만 못 오는 지방에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직접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어제 오늘 지켜본 부정선거를 눈으로 봤는데 이대로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자고 여러분들이 자유민주를 지켜내는 주인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자정을 넘었고요. 아마 처리하실 분은 하시고 아까 예쁘라든가 이런 지금 강남 성관위에도 갔습니다. 집에 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채점도 하고 지금 증거 자료가 부정에 관한 게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게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자유민이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자유민이 대한민국에 투표권이 없는 중국인이 투표해가지고 그 자랑삼아 틱톡에 올려가지고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거? 했는 사람이 또 투표를 갔는데 그게 가능하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투표 용지 들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오는 거 이게 여러분 과연 공개한 거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제외 국민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언론에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계를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게도 지난 20대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가 다 높게 나와요. 그것도 일관되게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선관위에서 그동안 해킹 안 받은 적이 없다 했지만 얼마 전에 SKT 해킹 딱 사고 터지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선관위에서도 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공격 받기 연발 이후에 홈페이지 내용이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바로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에서 그 칸이 없어졌습니다. 칸이, 구분 칸이. 지금도 증거 자료가 있어요. 선관 홈페이지 가보면 그거는 뭐냐면은 재외국민 투표에 넣고 반대 했는데 그 칸을 없애가지고 어디에 써있는지 나중에 못 찾도록 만들기 하는 의도라고 저희들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외국민 투표율이 다 똑같이 높아졌다고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아까 우리 박규현 변호사도 말씀하셨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어제와 오늘 했는데 그냥 선관위에서 어젯밤에 속보로 사과했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 들고 반복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했지만은 그 명피용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이제 그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중단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중국인이 와서 투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선거를 중단해야 된다고 지금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그 보셨습니까? 관외에 그 봉투 들고 왔는데 안에 보니까 특정 후보 도장이 찍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수사받는데요. 왜냐하면 가짜다, 조작을 했다 일시에 몰아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번호에 다 확보 해놨거든요. 억울해 미칠랍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 딸이 그렇게 오늘 당했대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현재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걸 우리가 묵인하고 또 넘어가는 게 이거 도저히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것은 오늘 이선희 대표가 또 통계 밝혔듯이 어제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선관위에서 매 시간마다 사전투표 인원수를 발표하겠다 했죠? 그런데 그거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해서 실제로 부방대, 예뻐 또 다른 여러 단체에서 각자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여러분 선관위 일부러 우리가 숫자를 줄이거나 우리가 조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숫자 적었는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가 차이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서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보다 일관되게 다 적습니다. 실제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일찍이 오늘 이거 마이크 잡는데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큰일 터집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자기들이 발표한 게 정확하다. 통계만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는 걸 전부 다 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쁘에서 비밀리에 유튜브를 동영상을 통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관되게 다 조사해놨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뺀박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선관위에서 아니 그 믿을 수 없다 할 때 증거 자료까지 우리 다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아침까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영상 활용에 참여했는 걸 다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기, 내일은 성, 그 다음 전, 결, 월요일까지 6.3 대선 당일날 선거 치러지고 나면은 우리는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돼가지고 이런 부정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선하고 나면 대선 끝나고 나면 이제 2달 동안 바로 준비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기 대선 이거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대통령 준비위원회 가는 게 없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우리가 여기 와서 야 선관위 잡아냈지 않냐 증거가 이래 많다면은 바로 경찰들이 동원돼서 바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마구잡이로 잡혀가고 전환기가 제일 먼저 잡혀갈 겁니다. 아마 저는 잡혀가는 거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2030 청년들이 유혈 사태를 나고 저는 그거를 보면은 가슴 아파 제가 못 견딥니다. 지난 4월 4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참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참았던 이유도 분명히 헌법재판소는 8대0으로 대통령 탄핵 파면시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법 그걸 두고 보면 압니다. 이미 지금 말씀 이야기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결 할 때는 내란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쫄아가지고 내란을 하면 안 된다 해서 탄핵을 발의시켜서 헌법재판소 맡겼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뺐습니까? 그냥 두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탄핵 안에 80% 해당되는 게 내란에 관한 건데 그걸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된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야 국회에다 다시 돌려가라 거기서 새로 의결해라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법이래요. 그런데 또 넘어갔잖아요. 그 뒤로 우리나라 헌법학의 최고인이자 허영 교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내란죄 뺏는 건 한 가지고 그 외에 9가지 위법 사안이 있었어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이렇게 뒷복전까지 그 당시에 여러분 위법 사안이 몇 가지 있었다고요? 10가지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뒤로 뭐 내란죄리 머리 난리인데요.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에 이미 어긋났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곡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을 같이 갈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일단은 선고하자. 대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6.3 대선이 있지 않냐? 6.3 대선에서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게 하자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고 그 뒤로 제가 어디에 뛰어들었냐면 바로 4월달에 4월 4일날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된 직후에 바로 제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이유는 아무리 이건 어느 후보든 간에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투명성을 통해서 당선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어제 영상을 통해서 사전투표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전에부터 아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알아버렸고 그래서 6.3 대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문제가 많은 부정선거 있는 걸 개선해야 된다 싶어가 제가 4월 16일날 국회에서 기다리게 하고 4월 18일날 여기 와서 공식적으로 여기서부터 제가 또 1인 시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비가 오더라고. 아침에는요 비 오는데도 비 맞으면서 울면서 호소했어요. 우리가 주장한 게 무엇이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우리가 주인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부정선거 없이 공천했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민의 주인 아닙니까? 감히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그렇게 피 흘리며 민주화운동해서 국민 직선제로 바꿔서 주권을 찾아놨는데 지금 부정성을 통해 주권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는데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동의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 더 제가 국회 기자회견하고 선관위에다가 서면으로 또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미 여야 합의가 필요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늦었거든.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대선이 50일 남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예 뭐 콧배기도 안 보이고 국민의힘도 안타깝게도 너무 실망스럽게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솔직히 어제 국힘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드러나가 국민들이 선관위 앞에 와서 이야기하면 뭐가 잘못됐냐면 선관위원장도 퇴근할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요구를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이 멀리까지 오셔서 미안합니다 이까지 오게 해서 저희들이 진작에 잘 관리했으면 이러지 않아도 될 건데 우리 선관위가 하는 일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의혹이 속에 지금 오게 된 것은 너무나 우리 잘못이니까 사과하고 용서해주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맞죠? 우리 개별시하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저 집단은 이게 제가 우리 뉴스에다 나왔던 말씀드리잖아요. 878건의 비리, 선관위는 우리 가족회사사,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은 바로 어차피 여야 합의에 필요한 법 개정은 안 해주니까 국회도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고 그리고 선관위도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요구했는 게 제발 공직선거법 개정은 아니더라도 선관위 규칙만이라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전 투표하는데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좀 찍게 해달라. 그리고 투표 봉인지를 투표 끝날 때 투표함에 넣어가지고 6월 3일에 개표할 때까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잔류형 우리 치킨시키면은 이렇게 뚜껑 열면은 그 붙어있는 청착지가 찢어져가지고 이게 새 치킨인지 어느 새끼가 처먹던 것 같든지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시험 때 보여주고 뭔지 아시면 스틱합니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하는 거 되고 어제도 그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아세요?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한 번 투표함을 갖고 나면은 당일 개표 때까지 한 번 이렇게 봉인지를 붙이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그 뗐던 흔적이 있으면 흔적이 남도록 해야 떼면 안 되는 걸 인식할 거 아닙니까? 봉인지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오늘 또 영상 봤습니까? 캡처된 거 보면 투표관리관이 봉인지를 봉인하고 난 뒤에 뗐다는 것으로 거기에 사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이사이에 한다고 해서 간인이랍니다. 간인 그것도 못하게 해서 막았다 하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영화마저도 만들어서 제발 좀 이거 공정성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안 되더라도 규칙만이라 바꿔달라니 그 규칙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게 불법이라고요. 그 면피하려고 뭐라 했지 아세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반드시 투표관리관에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 투표, 단일 투표 달리 빨리 진행한답시고 투표 관리관의 도장 날인 안 해도 된다.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그냥 일제된 그 도장만 찍혀서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투표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천안길, 천두길, 천삼길, 천사길이 아무 투표에도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하지만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대부분에서 이것도 괜찮다 흔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민 사무총장이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며칠 얼마 전에 지난주 국회에 와서 이야기했잖아.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들어주는 이 선관위가 오늘 우리가 모였죠. 이게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고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선관위는 반드시 6.3 대선을 멈추도록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10억대로 나온 거고 내일 주말이 되면 유튜브 분들 내일 아마 5시 오후 4시나 5시 정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쁘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가 될 거니까 주말 일요일날 다시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번 6.3 대선은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써 몇 년간 목숨 바친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2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2분인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이 천하보다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여하튼 어제 오늘 보다시피 여러 부실관리 문제뿐만 아니고 투표수 부풀리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무너지고 한 번 뺏긴 자유, 한 번 무너진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에서 지금 애써주시는 우리 유튜브 분들 덕분에 전국적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내일도 다시 오후에 모이십시다. 내일 2시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삼권 분리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신 때도 명동성당 가서 경찰력이 거기까지는 신설 종교라고 잘 안 들어오는데 지금 유신 때도 없었던 일이 발생했어요. 얼마 전에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목사님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종교탄압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선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법관으로부터 유죄치지 선고받게 되니까 법관을 탄핵하겠다. 법관을 탄핵하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사법부에 대법관 인원을 14명에서 30명 100명 늘리겠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권분리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주에 배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분리하는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무너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규탄 대회 그리고 제목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규탄 대회가 내일 2시 1시입니다. 1시 내일 13시 1시에 축하해주네요. 여러분 13시에 내일 1시에 시청 앞 광장으로 오십시오.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내일 오후 시청 앞 광장에 1시에 오시면 3시까지 2시간 동안 집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누가 오느냐? 아까 오늘 여기에 오셨던 미국에서 오셨던 국제선거감시단에 바로 모스탄 엠베스 대사님이 내일 그게 또 연사로 오십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선거한단이 와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왔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성명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모인 것처럼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유엔에다가 고소할 수 있대요. 미국에도 이야기했대요. 아까 그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인터뷰 한다 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알리겠다 합니다. 지금 아무튼 내일 1시 시청학 광장에서 모든 모스탄 대사님도 참여하시고 또 박주현 변호사 참석합니다. 오늘 그 부정선거 발표자 박주현 변호사 참여하고 또 도태우 변호사입니까? 그분도 내일 연사로 올라오고 저도 또 가야 됩니다. 내일 어쨌든 1시부터 1시입니다. 1시부터까지는 시청학 광장 오시고 또 아마 또 다른 곳에서도 집회가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한 5시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난 4시부터 오셔도 되고 내일 5시 오시면은 내일 또 밤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내일도 청년 여러분 다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눈물이 다 말랐는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안 된다. 6.3 대선 어제도 제가 일어나는 숫자 부풀리기 사전투표 보고는 혼자 있으면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눈물 나옵니다. 계속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90%가 넘어갔는 거 아세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주권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다 넘어갔다고요. 김정전 기능을 다 장악했다고요. 중국이 우리나라 속국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친중 정치인을 강선시키려고 하겠다. 그러기에도 부정선거를 지금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 사회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 중국이 많이 침투되어 있어가지고 전투기 하나 없이 미사일 없이도 우리는 저절로 중국 땅이 될 겁니다. 속국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려면 머지 않았다고요. 그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도 나이가 55년 살아가지고 내 편 하려고 하면 그냥 이민 가버리면 된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이 나라에 살아갈 청년들 미래 세대들 생각하면은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2의 히틀러, 제2의 전체주의가 지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어느 후보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후보인지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인 목적은 이중에는 여당 지지자도 있고 야당 지지자도 있고 무소속 후보 지지자도 있으니까 오직 하나의 목표에 목소리를 냅시다. 여러분 바로 국민주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선거에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 너무나 통계자료 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 속에 다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주현 TV, 박주현 변호사 TV, 황교안 TV, 민경욱 TV, 그리고 레드 카르텔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음모론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니까 부정성을 생각했지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이미 알고 왔지만은 제가 이제 또 반복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또 깨우쳐 드리고 싶어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탄핵 정국에서는 수십일 동안 몇 개월 동안 아스팔트에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와서 영하의 속에 눈 맞으면서 투쟁인데 이번에는 투쟁을 그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딱 기승전결 이제 오늘은 끝났으니까 3일만 투쟁하면 됩니다. 3일 뒤에 결과를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5월 30, 오늘이 5월 30일, 내일이 5월 30일이 토요일, 이제 새벽 1시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5월 31일, 그리고 내일 일요일 6월 2일 월요일까지, 저 6월 3일 되기 전까지 반드시 이 선거를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만 우리 같은 목소리 내주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 올라오십시오. 저도 내일 또 오겠습니다. 와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 부풀리하고 부정수가 머리 보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왜 외면하고 왜 침묵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만저만한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민주주의가 반듯해야 나라도 반듯한 거 아닙니까? 사랑기로 국회로. 자 여러분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애국가 한번 부르고 내려가도록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네, 건강합니다. 저 라면도 있고 저 안에 가면은 저 또 와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라면에 눈이 어두워서 라면만 들고 라면 먹으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밥도 아까 100인분 보내주는 분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들 많은 소망을 담은 애국 국민들을 우리가 대신하고 대표해서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는데 어떤 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오늘 한다니까 현재 A당이 유리하다, B 후보가 유리하다 해서 각자 유리하다고 해석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놔둬라, 이대로 선거 가도록 놔두자 라고 저보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가 뻔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당선돼야 되겠냐고. 이걸 왜 충분하게 해야 되냐고. 우리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부정선거 또 하면서 눈 감고 가자, 침묵하라, 이게 우리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또 일어나는데 왜 침묵합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19 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김주일 군이 마사위가 일어났고,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학생이 4월 18일 일어났고, 서울대 학생이 4월 19일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때는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총칼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총칼 위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뒤로 마지막에 장면 부총리가 사임을 하고 4월 3일날 4월 25일날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피해보다가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학 교수 나오고 의식 있는 모든 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월 26일날 결국 대통령도 하야하고 4.19 혁명은 성공한 혁명으로 일단은 됩니다. 그리고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개헌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4.19 혁명, 5.18, 1987 3대 민주화운동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영국이 200년 걸렸는데 우리는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산업화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했던 나라가 먹고 살 만큼 됐는데, 이런 유럽에서도 전 세계들이 우리 코리아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이 짧은 기간에 한강 기적을 만들어낸 대단하다. 다들 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이
여기는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고 경제도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너질 민주주의 투표권을 되찾자, 우리 투표권 도둑맞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의 투쟁과 이 구호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우리 한번 외칩시다. 우리요 서로 돌아보도록 핑계 들고 있는 분들 박수 한 개 하고 와 한번 외칩시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진정한 주인이고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정치보다 하는 우리 유튜브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거라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켜주는 또 김밥보내줘 하는 분들 비롯해서 많은 애국 시민들 감사드리고 경찰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유기미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선거 감시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투표 이미 부정선거로 밝혀졌으니까 6.3 대선 중단하라면 중단하라 세번 하겠습니다. 6.3 대선 중단하라! 우리 애국 한번 크게 부르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보자 진행은요. 차는 이대로 놔두는가요? 아마 계속 하실 분 하시고, 예. 대신에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예, 꼭 서로가 서로를 좀 지켜주시도록 해주시고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옆에 분들 꼭 서로가 서로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모인 분들은 전에 탄핵 반대 시위 때도 그랬는데 그 수십만이 모였을 때도 폭력이 없었습니다. 전혀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고요. 그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나왔던 분들도 청년들 이렇게 위로해주는 모습들 너무나 많은 미담들이 올라왔어요. 어르신들께서 청년들 멀리서 차비 주는 분도 계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통 불편한 이 과천 이 산골 아닙니까? 외진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절대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킨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절대 흔들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요. 요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이 차량은 오늘 여러분 참 멀리서 송파에서 마을 처음에 무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어느 분입니까? 킬문TV 킬문. 아, 이제 도련이 결사라는 분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싸우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한번 같이 부릅시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예. 네, 그다 저는 이제 내려가서 조금 쉬겠습니다. 자, 우리 권한기 네. 우리 권한기 경북대학교 대표지요. 고수연 청년 요걸 잡아요. 요거 위험하니까 가방 메고 오셨군요. 네. 미국서 경북대학교 대표 고수연 청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좀 궁금하네요. 담당하시는 분들, 이 국민들이 지금 이 어두운 데서 나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들 국민입니다. 당신들도 전부 다 우리 국민인데 세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은 좀 되고 싶죠. 이 문제가 지금 산불이라서 계곡 안쪽이라서 가로등도 없고 지금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광화문이랑 여의도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예. 우리 세금이야. 우리 세금이라고. 이기는 게 아까워. 야, 불태기 아깝다. 우리 너네 금지는 게 아깝다. 먹기가 아깝냐, 정말이? 정계지. 야, 이 부분 정지 마. 너 대한민국 사람 맞아? 새끼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불을 끄면 어떡해? 야, 이 부분 정지 마. 장난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지금 막 대구에서 올라온 구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감은 안 잡힙니다. 근데 제가 그냥 좀 느끼는 바 조금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중국이 내전 간섭 한다는 거를 그 2020년 3월 1일 차이나 게이트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소리 한번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 네, 그때 보고 이 중국이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구나, 내전 간섭을 하고 있구나, 그때 실체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거 결국 이 부정선거도 이 중국의 내정 개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진짜 이게 오래된 역사예요. 이 중국의 내정 개입이. 중국이 우리나라 먹어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대선 때까지 그 진짜 CCP 아웃, 중국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CCP 아웃하면 여러분들도 CCP 아웃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CP 아웃! CCP! CCP 아웃! CCP! 감사합니다. 자, 애국자 여러분, 오늘 부정선거를 위해서, 조작선거를 위해서 모여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전남 완도 청년이 간식을 무려 30만 원어치나 좀 사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계시면서 간식 드시면서 끝까지 투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에는 올라가지 말고 발언하실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미 보니까 버스는 지하철 다 떨어지고 아침이 돼야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환희 선생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네. 매일 오후 4시부터 계속해서 집회와 시위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철야 농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가능하면은 안전하게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네, 이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전환주 쌤, 예퍼 이 친구들하고 함께 연대를 해서 부정선거 척결 자유대한민국 결사 수호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척결할 때까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부정선거, 대한민국 선거는, 자 잠시만요, 대한민국 선거는 사기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사기, 거짓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백한 사기 선거 앞에 침묵하면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가 없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경남 그대도시 올라가지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네,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에서 지금 한 달 넘게 노숙투쟁을,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네,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커피, 또 컵라면, 음료, 시민들이 제공하는, 네, 그런 거니까 자유적으로 이용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도에서 오신 분, 네, 한 말씀 하신다고 하는데, 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짧게 한 말씀 하실 분 계시면은 나오셔가지고 주로 부정선거 척결, 자유대한민국 결사수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자, 좀 전에 또 내국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군수품 물 500개하고 초코파이 어마어마한 트럭으로 가져오셨다 그러니까 저 뒤에 가시면은 아마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자, 애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도가 아니고 저 영종도에서 왔어요. 영종도에서 전환길 쌤 방송 보고 자려고 누워있다가 정신없이 왔는데요. 저는 2016년도 12월부터 아스팔트에서 지금 10년 됐네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잘 들었고 내가 영종도에서 커버가 소리를 듣다 근데 파란색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란을 공략하다. 우리 그대로 만석이었어요. 만석 넘었어요. 부정선거. 영화 현재 참 해줬어. 이제 넘을게요. 근데 상대편이 바로 여기 단지대 만들어 놓고 이거 두 번을